쏟아지는 빗속에서 열리고 있는 누군가의 장례식. 그때 빨간 우산을 쓴 여자가 걸어오고. 누구세요? 비릿하게 웃으며 선글라스를 벗는데, 안녕? 얘들아, 누군지 확인한 여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우리 어디 가서 얘기나 좀 할까? 비도 피할 겸. 10년 만에 나타난 빨간 우산을 쓴 여자는 너 탈옥 뭐 그런 거 한 건 아니지? 야, 왜? 쟤 15년인가 받았잖아. 무려 15년씩이나 구형받았던 흉악한 전과자였고, 혹시라도 그 먼 곳에서 뭐라도 떨어질까 기대하고 왔다면 꿈깨. 끈 떨어졌다고. 끈 떨어진 게 나만은 아닐 텐데. 과거 절친했던 다른 여자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한때 친구였잖아. 곧장 뒤따라온 여자가 어떤 일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날 그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 너였잖아. 도대체 1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가면의 여왕 시작합니다. (10년) 전 가면을 쓴 4명의 친구들이 그랜드 강보 호텔에 도착했죠. 환대를 받으며 지하로 내려간 친구들은 결혼을 앞둔 한 친구의 축하 파티에 참석했고, 뒤이어 등장한 약혼남 기도식. Will you marry me?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오늘 주인공들 소개해줄게요. 이쪽은 도재희. 먼저 3년차 국선 변호사인 도재희는 조성 가정에서 법조인의 꿈을 이뤘습니다. 마리엘라 호텔의 홍보팀장인 윤혜미는 가지고 싶은 건 전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패션 디자이너 고윤아는 넘치는 센스로 친구들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기도식의 약혼녀 주유정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했죠. 내 친구들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소개를 마친 도식은 화끈하게 놀 수 있도록 슬쩍 빠져줬고, 그런데 도식이 다시 호텔로 들어갔죠. 여긴 좀 보는 눈이 많다. 우린 좀 빠질까? 파티장에선 혜미가 남자 선수를 데리고 나갔는데, 내가 줄게. 그때 도식과 연락하고 있었던 유나. 내놔봐. 화장실로 간 혜미는 대뜸 약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이래도 시침이야? 오늘은 준비 안 했는데요. 순진한 분들밖에 안 오신다. 없으면 나가! 금단 증상까지 보이는 혜미는 당장 약이 필요했죠. 누구한테 연락해보지. 바로 그때 아니, 도식 씨가 왜 널 호텔방으로 불러? 내가 어떻게 알아? 약 먹고 돌았나 보지. 뭐? 도식과 바람피고 있는 유나가 말실수를 했고, 도식 씨 마약해? 아니, 내 말은... 맞아. 그 새끼 약쟁이야. 제이는 직접 도식의 호텔방에 찾아가서 따질 기세였습니다. 이 호텔 스위트룸 2401호라고 했지? 도재희! 아까 유정이 행복해하는 거 봤잖아. 그래, 유정이. 도식 씨보다는 유정이한테 먼저 말하는 게 순서겠다. 제이야! 제이야! 도식 씨가 약을?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야 하는 유정이 임신 중이어서 차마 외도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축하해줘 얘들아. 나 너무 행복해. 나 먼저 갈게. 조심해서 들어가. 잘 가, 들어가. 들어가. 그날 누군가가 도식의 스위트룸 2401호에 찾아갔고, 네가 왔어?
잠시 후 도식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랜드 강보 호텔에서 한 남자가 살해됐습니다. 기도식 살인 용의자로 파티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체포됐는데요. 이들은 서로 절친한 친구 관계로 주정 씨, 기도식 씨 시체를 처음 발견하셨다고요? 최초 발견자인 약혼자 주유정은 당시 기도식과 싸웠고 저 그 사람 아이 갖고 있어요. 유나미 씨, 유네미도 약을 얻으려고 도식을 만났는데 도재희 씨, 도제이는 도식의 스위트룸에서 몹쓸 짓을 당한 듯했죠. 당신이 이랬지? 이렇게 칼로 찔러서? 그때 뭐야? 진범을 알아냈다고? 패션 디자이너라고 친구들을 속였던 술집 마담 고유나가 기도식 살인범으로 체포됐고 그것도 사실이야? 네가 우리를 기도식한테 팔아 넘겼다는 거? 인간이면 어떻게 네가! 애미야, 그냥 가자.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런데 유나는 어딘가 억울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친구였잖아! 유정! 정말로 유나는 단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뿐인 걸까요? 9년 후 슈퍼셀럽 스타 변호사가 된 도제이는 성폭행 피해자 김은옥을 변호하러 갔는데요. 저는 대순 어페럴 김한복 사장님 비서예요. 사장님이 커피를 주셨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땐 사장님이 흉측한 가면을 쓰고 사실 제이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범인이 쓰고 있던 가면을 찾고 있었는데 혹시 가면 색깔 기억나요? 하얀색이었던 것 같아요. 영문으로 알파벳 A가 새겨져 있진 않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가면 어디서 났대요? 그 부인이 잘 다니던 멤버십 바에서 얻은 거라고 김만복이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던데요. 사무장님, 김만복 부인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알 수 있는 거 싹 다요. 한편 주유정은 영훈문화재단 이사장이 됐고 여기는 복지재단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이에요. 이사님 의중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송재혁 팀장님은 좀 남아주세요. 천사보육원 팀장 송재혁과 오늘은 너무 예산이 편중이 되니까 약혼한 사이였는데 내가 언제까지나 팀장님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어요. 유네미는 평직원 출신 최초로 마리엘라 호텔의 부사장으로 승격했는데 유정 누나 결혼식이 이제 2달 남았나? 수트발 기가 막히게 세우고 가야겠다. 마리엘라 호텔 부사장 유네미 남편으로서 손색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선수 출신 차레오와 결혼해서 마음의 안식을 찾았죠. 축하는 무슨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어머, 아니 저기 그 여자 아니야? 수소문 끝에 주소를 알아낸 제이가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바에 입장하는데요. 그보다 그 가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하지만 제이가 찾아 헤맸던 가면이 아니었고 아니네. 이거 저 주실 수 있어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변호사가 왜 이렇게 이쁘냐? 저 시계 장난 아닌데? 어디 거지? 어디 건지 몰라도 집 한 채 값이다 내 손목 건다. 이때 김만복의 부인 보미가 눈독 들이는 값비싼 시계를 놔두고 자리를 비우죠. 변호인, 항소 이유서 보니까 고소인이 피고인을 성폭행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요. 제가 고소인 김만복 씨가 피고인 김은옥 씨를 성폭행했다고 자백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얼마 후 재판에서 제이는 고소인 김만복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데요.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죠. 들려주시죠. 병인가? 나는 강제를 해야 재밌거든.
야하고 반항하는 것들 그냥 힘으로 그냥 확 그냥. 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불법 녹취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건 대화의 당사자인 김만복 씨의 부인 최보미 씨가 직접 녹취해서 제게 제공한 합법적인 파일입니다. 대화 당사자인 보미가 직접 녹취해서 준 거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청담동 바에서 녹음 기능이 있는 제 시계 빌려가셨잖아요. 사실 도벽이 있는 보미가 제2의 시계를 훔쳤던 것이었고, 만약 빌려가신 게 아니라면 혹시 훔치신 거예요? 아니요. 네가 훔쳤다고 하고 감옥 가. 안 그럼 내가 가게 생겼잖아 이 도둑년아 이씨. 절도죄로 수감될 위기인 보미는 시계를 빌려서 녹음한 게 맞다고 대답하지요. 판사님, 그 파일은 제가 도재희 변호사에게 시계를 빌려 직접 녹음한 게 맞습니다. 이번에도 승소한 제이는 정계에 진출할 기회까지 얻게 됐습니다. SNS에서 도재희 변호사님을 국회로 보내라 이런 글들이 도배됐는데 나 이 기회 꼭 잡아야 하거든. 당연하지. 네 일이면 우리 일인데.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레스토랑 사장 최강우가 썸녀 제이를 챙기는데, 영업집이면 술값을 받아야지. 이게 얼마짜린데. 제이 안주 좀 먹으라는 거지. 사실 강우는 기도식 살인범으로 수감됐던 고유나의 전 남자친구였고, 제이 네 상처에 강우 씨가 도움된다면 잡아. 강우 씨는 여친 따위 잊어버리고. 아직 제이는 기도식 살인사건 당시 성폭행을 당했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얼마 후 제이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러 가는데요. 아 참 이거 나 이거 어쩌. 저기로 앉아, 도변. 위원장님 옆자리로. 뭐해? 술 한잔 먼저 따라드려. 위원장은 공천을 미끼로 술 시중을 강요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 없자는 겁니다. 제이가 반발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천박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까? 너 뭐 하는 짓이야? 얘기 다 들었거든? 사실 제이는 공천 후보에서 제외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치다 이렇게 입문하는 거야. 안면 트고 인맥 쌓고 눈두장 찍고 오래만 선거 있니? 4년 후는 생각 안 해? 4년 후? 나한테 4년 후가 있을 것 같아? 별개로 제이는 현 통주시장 정구태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있었죠. 즉각 제이는 구태의 아내를 챙기러 가는데요. 먹었으니 이제 그어야죠. 폭식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구태의 아내는 손목을 그어댔는데, 아니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푸세요? 난 남편이 바람피는 게 목 같으면 내 손목 안 그어. 그 칼로 남편을 긋지. 자존심도 없이. 남편이 바람피는 게 불만이면 직접 끝장보라고 조언합니다. 별개로 제이는 성폭행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있었죠. 장관 자리 왜 거절하셨어요? 야당에서 날 열매기려고 아주 낱낱이 캐고 있대요. 거짓말. 시장님 치부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었고 여태 한 번도 문제 된 적 없었어요. 다른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제이는 어떻게든 구태를 장관으로 만들려 합니다. 도변은 왜 자꾸 날 장관시키려고 해? 시장님 장관 되시면 제가 하려고요. 통주시장. 근데 정구태 시장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정구태가 5년 전부터 통주시 군곡지구의 땅들을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었어. 후원에다 뭐다 뒤로 빼돌린 비자금들로 산 거거든. 근데 이걸 인사청문회 전에 유정인이 재단에 기부하게 될 거야. 그럼 난 그 땅으로 문화예술단지를 만들자. 청문회 통과를 위해 제이는 구태가 비자금으로 샀던 땅을 문화재단에 기부하려 했고, 제이야, 통주시가 문화예술단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니? 숙박시설? 한옥호텔로 근사하게 지어보는 건 어때?
그 땅만 받으면 유정과 혜미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근데 그러려면 니들도 약간의 희생은 감수해야 돼. 유정은 문화예술단지 건립을 위해 재혁이 예정하는 보유권을 폐원하려 했고, 혜미는 무려 100억 원씩이나 투자하려 합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알지? 얼마 후 장관 취임식 자리에서 구태는 차기 통주시장으로 도제이를 추천하는데요. 도제이를 통주시장으로! 도제이를 그때 구태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남편을 칼로 찔렀습니다. 정구태가 죽으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땅을 기부받지 못한 친구들은 구태가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는데, 넌 정구태 죽어도 상관없나? 내가 통주시장 되려던 이유가 바로 그 땅 때문인데. 사실 제이도 그 땅 때문에 통주시장을 노렸고. 그래서 계획은 있는 거지? 정구태 죽어도 그 땅 받아낼. 그때 정구태 환자분 수술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구태가 끝내 사망했죠. 상속 문제를 논하러 간 제이는 상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건강 챙기세요. 에밀리고. 이 모든 게 에밀리 고의 음모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도 그년 조심해. 이 모든 사단이 다 그년 때문이니까. 얼마 후 구태의 장례식에 새빨간 우산을 쓴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누구세요? 전 에밀리 고라고 해요. 아, 니들한텐 다른 이름이 익숙한가? 아니요? 충격적이게도 10년 전 기도식 살인범으로 수감됐던 고윤아였습니다. 너도 잘 있었어? 도제이. 당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윤아는 모범수로 가석방 됐던 것이었고. 너 혹시 정구태 시장이랑 한국에선 그렇게 부르더라? 내연녀. 그간 미국에서 지냈던 윤아는 사망한 정구태의 내연녀였는데요. 나 오늘 정구태 보러 온 거 아니야. 니들 보러 온 거야. 사실 제이는 호텔방에 다른 남자가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그동안 윤아를 찾았는데. 들었어. 네가 날 많이 찾았다는 걸. 그날 그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 너였잖아. 나 온 거 싫지? 그런데 어쩌나? 좋든 싫든 넌 날 찾아와야 돼. 윤아는 자신을 찾아오게 될 거라는 묘한 말을 남겼죠. 오랜만에 나타난 윤아로 인해 제이는 회상에 잠깁니다. 제가 현장 검증 다 했어요. 다른 남자 없었습니다. 과거 사건 조사를 받았을 때 제이는 현장에 가면 쓴 다른 남자가 없었는지 물었고. 과장님! 강보그룹 강일구 부회장님? 제이를 버렸던 강보그룹 강일구 부회장은 사건을 덮기 위해 딸의 성폭행 진술을 가로막았죠. 괜히 사건 키우지 마라. 괜히 사건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날 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네가 이 추악한 사건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대강보그룹 강일구 부회장한테 나 같은 혼외자가 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또 이러시네, 이 변호사님. 하지만 납득할 수 없었던 제이는 용기를 내서 성폭행 증거까지 제출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제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성관계를 했다는 흔적은 없었어요. 기도식 아니라고요. 그날 분명히 가면 쓴 사람이 있었다. 또 그 가면 타령! 부끄러운 밥 말아 먹었어? 그날 그 호텔 지하 술집에서 술 마셨지? 호스트 연합 기구. 형사는 호텔 지하에서 난잡하게 놀지 않았냐며 성폭행 피해자인 제이한테 모멸감을 줬습니다. 다 끝난 사건. 다시 시끄러진 거 싫어서 참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얼른 가셔. 에? 자신의 속옷까지 검사했던 제이는 호텔방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확신했죠.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찾아야죠. 제가 직접. 그날부터 제이는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가면을 찾아다녔습니다.
5년 후 제2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최중현은 서장으로 승진했고 얼마 전 서장님 경찰서에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 펜타닐을 불법 구매 복용한 혐의로 입건됐죠. 근데 기소유예 됐더라고요. 그 소속사 대표와 걸쭉한 만남을 가진 다음 날이요. 그의 뒷조사를 했던 제이가 가면이 연관된 사건은 전부 알리라고 협박했는데 어떤 놈이 마약한다는 제보를 듣고 호텔에 급습했는데 여자랑 가면을 쓰고 뒹굴고 있더라고. 그 가면이 도변이 찾는 것 같던데. 드디어 제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알파벳 A가 새겨져 있는 가면을 발견했지요. 아버지 거라고요? 몇 번을 말해. 아버지라면. 통주시장. 통주시장 정구태입니다. 하지만 성폭행 용의자는 젊은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멤버십 클럽에서 받은 기념품이라면 그놈도 그 멤버십 클럽의 회원일 수도 있죠. 제이는 멤버십 클럽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정구태의 사생활을 관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집안일이 시장님의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 종종 면회를 갔던 유나가 가석방 됐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정구태의 내연녀가 됐다. 그래서 찾을 수 없었던 거야. 아무튼 제이는 구태의 땅을 받아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정구태가 남긴 땅 꼭 받아야 합니다. 성폭행 범인이 회원으로 있는 멤버십 클럽의 모임 장소가 그 땅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었죠. 내가 10년 전 어떤 클럽에 멤버십으로 가입했는데 그 클럽의 모임 장소가 거기 있거든. 거기가 어딘데요? 그 클럽이 있는 곳이요. 그것까진 말 못하지. 보석은 그렇게 쉽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이는 정구태의 아들 정기호를 찾아갔는데요. 혹시 안에서 무슨 소리 들려도 절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우리 기호 씨가 좀 거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씨. 나 정신병원에 쳐넣어놓고 씨. 병원이 낫지 않니? 감옥보다. 나 감옥 보내려고 왔어? 그건 네 대답에 달렸지. 말해봐. 네 엄마가 네 아빠 왜 죽였는지. 우리 아빠가 여태 기집질은 해도 여자한테 큰 돈 준 적은 없었거든? 그 공곡지구 땅 그거 다 그냥 거야. 정구태의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던 이유는 내연녀 유나한테 통주시 땅을 전부 줬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유나는 딸이 있는 듯 한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날 감옥에서 꺼내주고 멀리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야? 전 어르신이 하신 말씀 전달만 할 뿐입니다. 절대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과거 유나를 감옥에서 꺼내줬던 어르신이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딸까지 낳았던 유나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꿈꿨죠. 진짜 잘할게요. 당신한테도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데 애나야! What do you want? Where did he go? The man who used to live here. How should I know? He hasn't lived here for years. Did he take her? Well, of course he did. 갑자기 남편이 딸과 함께 잠적해 버렸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일했던 유나는 뉴욕에 출장 왔던 구태한테 접근했고 아이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태. 감사합니다. 영향력 있는 구태의 비호 아래 한국으로 귀국해서 딸을 찾으려 했는데 입국할 때 문제가 있는 신분이구만. 좋아. 그럼 일단 신분 세탁부터 할까? 난 그 이름이 그렇게 섹시하더라. 에밀리. 유나한테 푹 빠진 구태는 도제이가 빼앗으려 하는 통주시 땅까지 맡겼습니다. 그 약속한 날짜보다 한국에 좀 빨리 들어와야겠어. 도저히 그게 내 땅을 뺏으려고 하잖아. 발칙하게. 그 땅 에밀리가 대신 좀 맡아줘. 아 그리고 그 전 남편 새끼 찾아놨어.
근데 그 새끼 정체가 아주 골 때리더라고. 한편 제이는 유나의 출입국 기록에서 주소지를 찾아냈는데요. 하필 10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그랜드 강보 호텔이었죠. 들어가 보면 알겠지. 우릴 여기로 부른 이유. 세 사람을 기다렸던 유나는 10년 전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이 집 어디였니? 기도식 죽은 곳.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 사람 하나 죽여줘. 딸을 데리고 도망쳤던 전 남편을 죽여주면 구태의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10년 전 바로 이곳에서 기도식을 죽였던 것처럼. 가자. 상대할 가치도 없어. 그냥 가면 어떡해? 그 땅 포기할 거야? 저기 진짜로 수 틀려서 옛날 일이라도 쑤시고 다니면 왜? 쑤시면 안 되는 거라도 있니? 친구들은 유나가 10년 전 사건을 들쑤실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넌 괜찮아? 유나가 10년 전 사건 들쑤셔도 괜찮냐고. 기도식의 아이를 유산했던 유정과 약물 스캔들이 엮여있는 혜미는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지. 유나한테 따로 연락이라도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산다면. 한편 썸남 최강우를 찾아간 제이는 유나의 소식이 궁금하냐고 묻는데요. 유나 소식 궁금해? 뭐가 불겠다. 그때 사진. 손수건을 보자 성폭행범이 썼던 가면이 떠오른 제이. 갈게. 대답 듣고 가. 안 궁금해 유나 소식. 근데 너한테 궁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네가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직후 제이는 유나의 전 남편이 누군지 알아내려 하죠. 고인아 전 남편이 누군지 좀 알아봐주세요. 지금 고인아 폭주 막은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한편 회장 조카가 잘나가는 혜미한테 시비를 걸었는데요. 그게 사실이야? 너희 엄마랑 너희 남편 술집 출신이라는 거? 쪽팔린 건 김지희사 너지. 회장 조카라서. 혜미는 낙하산으로 입사한 회장 조카를 조롱하는데 이게 어디서 가족을 들먹이는 상대의 머리끄덩이를 휘어잡는 혜미. 한 번만 더 내 가족 건드리면 나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아. 왜 찾았어? 너 다시 가게 좀 나와야겠다. 네 와이프도 그거 아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데 혜미의 소중한 가족 차례오는 어두운 과거가 있는 듯하지요. 송지혁 팀장이 지난 1년 동안 쓴 출처 불분명한 돈들이 얼마인지 아니? 자그만치 19억이야. 그리고 유정의 약혼자 송재혁도 어떤 비리를 저지른 듯합니다. 바로 저기야. 우리가 문화예술 단지를 지을 땅. 얼마 후 친구들을 소집한 제이는 유나가 가진 땅을 보여주는데요. 무조건 저 땅이어야 돼. 저 안에 보석이 있거든. 각자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 땅이 필요한 세 여자는 정식으로 출마하려는 제이를 돕기로 합심하지요. 예정대로 제이는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제 든든한 조력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때 기도식의 아버지 기윤철 의원이 난입합니다. 사실 살해당한 기도식의 아버지인 기윤철은 제이랑 껄끄러운 사이인데요. 차기 대선 후보인 윤철이 아들 살해 용의자였던 제이와의 악연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도제이 후보님과의 인연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 온 거야? 봐서 뭔 좋은 관계라고. 윤철을 회견장에 불렀던 게 유나라는 걸 눈치챈 제이가 경계하는데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때 복도에서 가면 쓴 남자가 등장하고 (10년) 전 기도식의 방에는 정말로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가면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이며 10년 전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들어가. 10년 전 유정이가 임신했다니까 차마 말 못했는데 도제이는 고윤아가 기도식과 바람 피우는 줄 알고 스위트룸에 찾아갔는데 네가 왔어? 유나랑 연락 끊으세요. 안 그럼 유정이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도식 씨 마약하는 것까지. 나 고윤아 그냥 진짜. 윤아가 니들한테 자기 패션 디자이너라 그랬지. 사실 걔 룸사롱 대마담이야. 말도 안 돼. 그런 술집 마담이 왜 니들한테 접근했게? 당시 술집 마담이었던 유나를 통해 접근했던 도식은 다른 친구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미치겠지. 이럴 줄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무심코 술을 마셨던 제이가 약에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너 술 마셨어? 현재까지도 제이는 남자들이 있으면 술을 입에 대지 못했는데요. 누나, 그냥 우리가 주는 술은 한잔 해요. 설까? 여기 제이 누나한테 남자가 어딨어? 마실게요. 술. 제이의 썸남 최강우가 나서서 술을 권하는 걸 제지하지요. 누가 보면 제이 씨 남자친구인 줄 알겠어요, 사장님이. 맞아요, 남자친구. 그럼 자격 있는 거죠. 제이 씨 술 못 마시게 할 자격. 한편 고윤아는 자신이 기도식 살인사건 범인으로 누명 썼던 걸 기윤철이 묵인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력이 아주 태평양이시구만. 에? 어차피 죽은 아들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생각한다면 묻고 따지기 좋아하는 변호사보단 만만한 술집 기집애가 범인이 되는 게 나았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대선 행보하려니 그조차도 거슬렸나 봐요? 유나를 감옥에서 빼내서 해외로 추방했던 어르신이 기윤철인 듯 했고 날 보험으로 두려는 수작인 것 같은데 싫다면 만약을 대비한 보험으로 삼으려고 윤철을 찾아갔던 유나가 그를 협박합니다. 그랜드 강보 호텔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제가 거기 스위트룸에 묵고 있거든요. 기 의원님 아들 죽은 곳. 그 시각 제이는 오늘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가면 쓴 남자의 환영을 받던 얘기를 털어놨는데 왜 그러세요, 이모? 가면 쓴 어린애를 그 남자로 착각했지 뭐야. 바보같이. 강우는 가면 쓴 남자를 찾고 있는 제이를 돕고 싶어 하지요. 그 무렵 고윤아는 자신의 딸을 남몰래 보러 갔는데 많이 컸네, 우리 아기. 아이 아빠가 어마어마한 거물을 뒷배로 두고 있어서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뒷배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건 내 땅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장관 되고 나서 돌려주면 그때 얘기해줄게. 제이는 자신이 찾고 있는 가면을 쓴 채로 불법 도박을 했다가 체포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이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구했는데요? 최보미가 10년 전 문을 닫았던 어떤 비밀 클럽의 회원인 남편의 가면을 훔쳤던 것이었고 10년 전에 문 닫았던 클럽인데 다시 오픈한다 그랬나? 어쩌면 기도식 사건과 관련 있는 그 클럽은 궁곡지구 어딘가에서 재오픈을 할지도 몰랐죠. 그리고 변호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 출마 선언장에 기윤철 보낸 게 고윤아가 확실하네요. 고윤아 행적 계속 쫓아보세요. 한편 기윤철이 유착관계인 강보그룹 회장 강일구를 불러냈는데요. 뭐라더라? 자기는 내 아들 죽인 범인이 아니라나? 범인은 도제이라던데. 치워드릴까요? 고윤아? 윤철은 아들 기도식의 비행을 들춰내서 정치 행보에 지장을 주려 하는 유나의 존재를 알리는데 그저 알고는 계시라는 겁니다. 사건 당시 일구가 혼외자인 도제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기도식 사건을 덮었던 걸 목격했던 윤철. 부성에 한번 눈물 나는구만. 난 네 딸을 지켜. 난 내 아들의 살인범을 처단할 테니까. 그 무렵 제이가 성폭행 혐의를 입증해서 구속됐던 김만복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내 회사를 망하게 할 건데? 당신 부인 최범이 무허가 도박장에서 놀다가 걸렸어요. 이름에 미접해 내가 미쳤나?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클럽 어디예요?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엔젤스. 회사가 쫄딱 망할 위기인 만복이 비밀클럽 엔젤스에 대해 발설합니다. 뒷뜰에 손님 들어와 계십니다. 천사랑보육원 교육팀장 송재혁은 험악한 덩치들한테 구타를 당했고 얼굴이 왜 이래요?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자격지심 때문에 친구랑 싸웠다고 거짓말한 재혁이 이제 익숙해지려고요. 여자 덕에 잘 산다는 말. 이렇게 하죠. 영훈재단 이사장 이제부터 재혁 씨예요. 영훈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낚아채지요. 재단 예산이 빠듯한 주유정은 스위트룸으로 유나를 만나러 갔는데 너도니?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여길 와오길? 군곡지구 부지가 필요해서 먼저 찾아갔던 유네미와 다투는데요. 얘네 사람들 하는 말 다 맞네. 싸움 구경 재밌어. 네 땅 어떻게 하면 줄래? 그 땅을 빌미로 유나는 도제이 몰래 찾아왔던 두 사람과 다시 친구가 되려 합니다. 니들 남편들이랑 다 모일 때 나 한 번만 초대해줘. 한편 제이는 줄곧 감시 중이었던 유나가 딸을 만나러 갔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고인아는 잘 지켜보고 있어요? 기훈철 만난 이후로 특별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의외의 장소도 한번 갔었습니다. 즉각 제이는 그 장소로 유나를 데려가려 하는데 나랑 어디 가고 싶은데? 가보면 알아. 수배자 신분인 유나가 딸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거래하자. 이 땅 놔줘. 그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네 전 남편한테서 네 딸 찾아줄게. 그런데 만약 내 아이의 아빠가 강우 씨라면? 유나는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나서는 제이의 제안을 보류하죠. 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조만간 알게 될 거야. 내 말은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직후 제이는 레스토랑으로 강우를 만나러 갔는데요. 형 오늘은 웬일이야? 라면이랑 소주 안 먹고. 오늘은 그냥 좀 구질구질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로 강우는 전 연인 유나와 아이를 낳았던 걸까요? 저기 유나 출소하고 만난 적 있어? 아니, 없어. 속 시원히 물어볼 수 없었던 제이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니야, 나오지 마. 사무장님, 고인아 딸 아빠가 누군지 좀 알아봐 주세요. 얼마 후 유정의 집에서 새 친구가 모임을 갖는데요. 음식 앞에 두고 길게 끄는 거 그 고문입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아니요. 아직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아, 손님 오기 전에 나 우리 친한 사람들 앞에서만 할 얘기 있어. 그 자리에서 유정은 약혼자 재혁한테 4살 난 딸 나나가 있다고 발표하는데 우리 재혁 씨가 나 만나기 전에. 네, 사무장님. 지금 친구분들이랑 같이 계십니까? 잠깐 밖에 나가서 통화하시죠. 고윤아의 딸이 누군지 들으러 나온 제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제 알았니? 맞아. 그놈이 내 아이의 아빠야. 그리고 10년 전 기도식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주유정인 듯 했습니다. 10년 전 주유정은 매번 같은 스위트룸에서 여자들과 바람폈던 기도식을 찾아갔고 나 당신 아지트 어딘지 알아. 기다려. 참다 못해 사생활이 문란했던 도식한테 반발했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너 약쟁이의 양아치라고. 사람들은 말이야 너를 요조숙녀로 알고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던 도식한테 멸시당한 유정이 그걸 찍었어? 너야말로 니네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서 태교나 잘해.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걸까요? 죽여버리고 싶어. 죽여보라고. 죽여야 모질이야. 그리고 현재 주유정과 약혼했던 송재혁이 고윤아의 전 남편이었는데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설마 뭐 재혁 씨 만나러? 나 초대받았어. 유정이랑 혜미한테. 어? 내가 경고했지. 아무도 믿지 말라고. 군곡지구 땅을 빌미로 초대를 받았던 유나가 분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만약 유정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 나 도와준다 그랬잖아. 널 믿으라며. 오늘 보고 선택해. 네가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재혁은 미국에 있었을 때 만났던 아이 엄마가 수감돼서 아이만 데리고 귀국했다고 설명하는데 그러다 유정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애기 친엄마는 아직도 빵에 있어요? 바로 그때 누가 빵에 있어? 불시에 등장한 유나가 의미심장하게 재혁을 쳐다보지요. 인사할게요. 전 에밀리 고라고 해요. 과거 유나를 감옥에 보냈던 건 재혁이었는데요. 내가 추적당할 만한 거래는 죄다 그 여자 계좌로 해놔서 웬만하면 나오기 힘들 텐데. 주목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송지혁 씨한테 경고는 해야 한다고. 유나의 입국으로 상황이 틀어지자 어르신이 경고를 했던 것이었죠. 좋으시겠어요. 유정이처럼 순진한 와이프를 맡게 돼서. 유나는 전 남편 재혁과 결혼할 예정인 주유정 앞에서 보란듯이 빈정거리는데 남자들은 잘 속는 여자 좋아한다? 이름이... 재혁 씨? 오늘은 그만하자. 레오 씨도 반가워요? 두 사람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을까? 계속해서 윤혜미와 차레오가 타깃이 되고 안녕하십니까. 우빈입니다. 현빈이에요. 원빈이요. 저 레오라고 합니다. 과거 매상에 눈이 멀었던 레오가 혜미를 약에 중독시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안에 있는 누나 돈 좀 되는 누나야. 자주 오게 하려면 알지? 응? 할 말은 많지만 걱정 놓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유정이랑 재혁 씨니까.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려고 혜미가 재혁의 딸 나나를 언급하는데요. 4살짜리 딸인데 이름도 이뻐. 나나. 나나 맞지? 딸 이름이 나나야? 유나는 자신의 소중한 딸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애엄마하고는 합의된 거야? 네가 엄마 하는 거. 난 낳았다고 다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봤어? 그 엄마가 엄마답지 못한 거. 일어나.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애 엄마는 감옥에 있어요.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며 애둘러서 경고하는 전 남편 재혁한테 선전포고하지요. 애엄마가 그렇게 멍청한 여자가 아니라면 더더욱 준비하고 있어야 할 거야. 안 그럼 아이 뺏길지도 모르니까. 공소시효 만료까지 얼마 안 남은 제이는 3일 후 재오픈 예정인 비밀 클럽을 찾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전 유정이 결혼식을 가야 돼서. 여기서 결혼하시죠. 다행히 군곡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럼 결혼식 날 특이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로 주세요. 그날 오후 제이는 보육원으로 재혁을 찾아갔는데요. 저 알아요. 나나의 친엄마가 누군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함께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재혁은 고윤아와 주유정이 친구 사이란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하는데 유정 씨한테 유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정 씨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졌다는 핑계로 헤어지려고 했는데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던 유정은 운명처럼 만났던 재혁을 무척 사랑하고 있었지요. 제이 씨,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혁도 평생 유정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며 모른 척 해주길 부탁하고 고윤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걔도 목숨 걸고 한국 온 거예요. 아이 찾으러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제이는 생모인 고윤아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합의 볼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건 유정이한테는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후 제이는 자신이 뒤를 봐줬던 정구태의 상속권자인 정기호를 이용해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도장 찍어. 내가 땅 찾아줄게. 진짜?
이로 인해 고윤아가 가지고 있던 정구태의 군곡지구 땅에 가압류가 걸렸고. 괜찮겠어? 소송 진행되는 동안 그 땅에 천막 하나 못 지을 텐데. 지금 네가 우리 걱정할 때야? 넌 네 걱정해야지. 언젠간 네 정체 드러날 텐데. 재혁 씨 말대로 아이를 찾긴커녕 평생 네 딸 못 볼 수도 있어. 도저히! 그러니까 그 땅 내놓고 조용히 떠나. 제이는 얌전히 땅을 내놓으면 적어도 가끔씩은 딸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는데. 조만간 네 땅인지 네 딸인지 결정해서 연락 줘. 결국 유나는 믿을 구석인 기윤철한테 도움을 청하지요. 이제 의원님의 카드를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친구를 위해 송재혁의 치부를 감춰뒀던 제이는 유정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랬는데. 평생 그 약속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과연 제이는 염원했던 대로 무탈하게 사랑하는 친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20년 전 우리가 한 선택 중 가장 잘못한 것은 유나를 우리 인생에 끌어들인 거였다. 우린 두 번 다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유나는 믿을 구석인 기윤철한테 바람맞았고 그런데 기윤철과 한패였던 재혁이 유나의 소중한 딸을 들먹이며 협박합니다. 어쩌니? 기윤철한테 바람 맞아서? 불안해? 그런 거물이 내 편이 될까 봐? 그럴 리가. 그분 나랑 친하거든. 우리한테 애나였지. 애나는 잘 키워줄게. 너도 감옥에 있는 거보다 미국이 훨씬 낫지 않겠어? 수모를 당했던 유나는 재혁이 더러운 목적으로 결혼하려 한다며 제이한테 도움을 청하지만 어떻게 믿어 널? 너 기윤철 이용해서 나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잖아. 그럼 그냥 가던 길 가. 매정하게 뿌리치는 제이한테 경고를 남기는데. 너, 나, 유정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제이가 찾고 있는 가면을 본 유나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과거 미국에 있었을 때 유나를 버렸던 재혁이 같은 가면을 몰래 숨겼죠. We found it in the bathroom ceiling when we moved in. 서둘러 꺼내본 그 가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 나한테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찾아온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소시효 만료 당일 제이는 예정대로 유정의 결혼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는데요. 자, 신랑 신부 입장!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끊임없이 고윤아가 전화를 걸어오고. 자, 오늘 결혼식은 주례자 없이 진행되며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서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는 그때. 네,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상 신부 주유정. 자,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혼인 서약을 마쳤습니다. 그럼 혼인 서약의 마무리. 그놈이야, 송재혁. 네가 찾는 바로 그 가면의 남자. 제이는 자신한테 몹쓸 짓을 했던 가면의 남자가 송재혁이라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제이는 자신을 덮쳤던 남자의 가슴팍을 베었죠. 송재혁의 가슴팍을 베었던 도제이가 빠져나왔는데 서둘러 도망치다가 비상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도제이는 정말로 가면의 주인이 송재혁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주 유정양은 일가 친척들과 내빈들을 모신 맞은편의 고윤아는 화동으로 나선 자신의 딸을 보고 속이 타들어갔죠. 따라 나온 제이는 가면의 주인이 누군지 검증하기 위해 가면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거기에 묻은 피 검사하면 그 가면 주인이 진짜 송지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주면 넌 그놈이랑 유정이 배신하고 내 딸 찾아줄 거야? 하지만 딸을 되찾길 원하는 유나가 마음대로 제이를 휘두르려 합니다. 됐다. 그냥 내가 알아볼게. 내 인생 10년을 쏟아부었어.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끌려다닐 수 없어. 그럼 내가 그 가면을 누구에게 넘기든 상관없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비밀클럽 단서도 찾지 못한 제이는 점점 초조해지고, 그때 축하드립니다! 브라보! 재혁의 가슴팍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흉터를 확인할 절호의 기회가 생기죠. 아니 감기 걸려요 재혁 씨. 빨리 벗어요. 벗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그냥 벗어요. 신부 걱정 끼치지 말고. 그래요. 그런데 흉터가 보이지 않았고, 저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거 제자니? 만약을 대비해 상처를 가려놨던 재혁. 신혼여행 바로 가? 나 좀 기대돼. 어디로 갈래나? 하지만 여전히 재혁이 의심스러웠던 제이는 재혁 씨 이사는 했어? 이틀 전에 우리 집으로. 곧장 신혼여행을 떠나는 유정을 걱정하지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돼. 응? 알았지? 그래. 먼저 갈게. 기사님, 안녕하세요. 그 유정이 짐 제가 가져다 놓을게요. 그럴듯한 핑계를 댄 제이는 최근 재혁이 이사간 유정의 집에서 단서를 찾으려 합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 유정의 집에 몰래 들어간 제이는 급히 단서부터 찾기 시작하는데, 아직 풀지 않은 이삿짐 더미 속에서 재혁의 칫솔을 챙기지요. 그런데 그때 신혼여행지가 집이라고요? 일단 들어와요. 저 보정 실내 좀 씻고요. 재혁 씨, 어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재혁은 신혼 첫날 밤을 유정의 집에서 보내기로 했고, 평생 한몫뿐인 첫날 밤을 여기에서 보내고 싶었어요. 이곳이 주유정,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의 세계잖아요.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려 하는 부부 밑에서 숨죽이는 제이. 샴페인 냄새. 이 몸으로 도저히 당신을 못 안을 것 같아요. 나도 씻고 올게요. 그럼 여왕님 먼저? 자리를 비운 틈에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재밌었어요? 다 보고 있었다. 너지? 그날 밤 가면. 가면? 대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확실한 걸 가져가 보는 건 어때요? 유정이처럼 키스를 해줄까? 아니면 네가 갖고 있다는 증거랑 똑같은 한 점? 두고 봐. 네가 그놈이라는 거 꼭 밝힐 테니까. 왜?
지금 야근해도 되는데. 재혁은 아주 뻔뻔한 태도로 범행을 밝힐 증거가 없는 제이를 철저하게 농락합니다. 어떡하니? 내가 너한테 나쁜 짓 했다는 증거는 없고 너랑 나랑 했다는 증거만 있어서. 수모를 당하고 쫓겨난 제이는 성범죄 공소시효까지 만료됐다는 걸 확인하지요. 가면의 남자를 찾기 위해 무려 10년이란 시간을 들였던 제이가 좌절감을 느끼는데요. 자신한테 몹쓸 짓을 했던 가해자가 항상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제이를 만나러 왔던 최강훈은 제이야 정신 차려. 제이야. 연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제이한테 겁을 줬던 재혁은 비밀 사교 클럽 엔젤스의 관계자였고, 회원들한테 전해. 이제 악마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전 아내 고윤아가 가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알지.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이거 광팔 때가 많아졌네. 윤아는 도제이한테 몹쓸 짓을 했던 남자가 쓰고 있던 가면을 기윤철한테 보여주는데, 이게 뭐야? 이 가면을 쓴 남자에게 도제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내 아들은 누굴 성폭행하지 않았어? 아, 누가 아드님이 그랬대요? 송재혁이 그랬다지? 송재혁이 당시 스위트룸에 함께 있었던 기도식을 살해한 진범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아, 그것도 모르고 의원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니. 당장 기윤철은 자신의 아들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는 재혁한테 따지러 가는데, 내 아들 죽인 놈이 너냐? 대답해! 너야! 칼은 도제이가 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시를 죽입니까? 전 도제이한테 칼 맞고 도망쳤습니다. 만약 내 아들 죽인 게 너라면 넌 내 아들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거다. 일단 보류한 윤철은 고윤아가 가지고 있는 가면부터 회수하라고 지시하죠. 술 달라니까 어깨나무 차는 무슨. 한편 윤혜미는 요정 대성가게 사장인 엄마를 찾아갔는데, 제이가 통주시에 문화예술단지 짓는다는 거, 그거 윤아한테 땅 뺏어서 나랑 유정이도 끼워주기로 했거든? 군곡지구 땅을 나눠준다던 제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서 해결 방법을 찾으러 간 것이었죠. 무기 하나 쥐어줄게. 도제이 명치를 찔러버려. 무기? 그동안 휴가를 다녀왔던 제이는 가면을 확보하기 위해 윤아와 거래할 생각이었고, 재혁도 가면을 주면 윤아의 딸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도제이냐 송재혁이냐. 걱정하지 말라 그래. 가면 꼭 확보한다고. 애초부터 거래할 생각이 없었던 재혁이 그랜드 강보 호텔 스위트룸으로 잠입하는데, 이거 가지러 왔니? 어느새 선수치인 제이가 가면을 가지고 있었고, 어떡하나. 내가 먼저 선수 쳤는데. 10년 전 그 자리에 앉아있네? 잊었어? 공소시효 끝난 거. 그건 이 가면의 주인이 넌 줄 몰랐을 때고. 유력한 성범죄 용의자인 재혁의 DNA만 확보하면 공소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네가 쓰고 있는 그 송재혁이라는 가면을 벗기는 거야. 10년 전 일을 다 파헤치시겠다. 기다려. 내가 통주시장이 돼서 통주를 손에 쥐게 되면 10년 전 이 방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밝힐 작정인 제이는 통주시장이 돼서 엔젤스 클럽에 대한 것도 까발릴 작정이었죠. 이거 기대되는데?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응? 빈손으로 돌아가던 재혁이 고윤아와 마주칩니다. 제이랑 얘기 잘 끝났어? 그럼 이제 나랑 얘기할까? 10년 전 주유정이 다녀간 이후 윤혜미가 기도식을 찾아갔는데요. 그거나 내놔. 설마 이거? 약을 받으러 갔던 혜미는 자신을 농락하는 도식과 다퉜는데,
겁쟁이를! 옳지. 니네 엄마도 손님들이 주는 팁 무릎 꿇고 받았다던데? 모욕까지 당했던 혜미가 기도식을 살해한 진범일까요? 기도식 죽여놓고 나한테 왜 뒤집어 씌웠어? 나보다 도제이를 더 믿는다? 도제이는 최소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도망가진 않잖아? 그리고 고윤아는 미국에 체류했을 때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송재혁을 불신했죠. 때문에 딸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던 제이한테 가면을 줬던 것이었고. 근데 도대체 그런 놈 어떻게 만난 거야? 음식 나왔습니다. 과거 윤아는 미국에서 유흥업소 선수 송재혁과 만났는데 혹시 한국의 에이스 바라고 아세요? 저 거기서 일했는데 제이크라고. 알고 보니까 잘 나가는 호스바 선수였더라고. 호스트와 술집 마담. 낯선 땅에서 서로 의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윤아는 재혁의 아이까지 낳았지만 You're under arrest. 좋아. 재혁은 자신이 저지른 각종 범죄를 윤아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나 몰래 한국에서 온 VIP들한테 마약, 매춘 알선해주고 그 더러운 일에 내 계좌를 이용해서 내가 다 뒤집어 썼는데. 근데 말이야, 미국에서 널 만난 게 우연일까? 친구들한테 고의적으로 접근했던 재혁의 뒷배인 기훈철이 꾸민 일인지도 몰랐고. 그나저나 유정이한테 그놈이 너 성폭행한 놈이라고 말할 거야? 유정이가 내 말을 믿어줄까? 그럼 유정이한테 말하는 건 잠깐 보류해. 그러자. 내가 송재혁 그놈의 가면을 벗겨내면. 어떻게 벗겨낼 건데? 그놈 말대로 이 가면이 너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는 안 되잖아. 스타로 만들어줄 거야. 성폭행 직접 증거가 없는 제이는 일단 송재혁을 스타로 만든 다음 음지에서 활동했던 그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계획이었죠. 그럼 너는 양지를 맡아라. 난 음지를 맡을게. 잘해보자, 고윤아. 잘해봐, 도제이. 그렇게 제이는 가면에 묻었던 피가 재혁의 것이라는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정구태 시장 후원회 회장님께 연락해주세요. 이제부터 통주시장 선거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기훈철이 송재혁의 신변을 위협하는 제이가 시장 선거 후원을 받는 걸 방해하죠. 나 통주에서만 국회의원 25년이야. 어디 근본도 없는 게 뭐? 시장이 되겠다고? 한편 혜미는 자신이 쥐고 있는 제이의 약점을 유정한테 보여주는데요. 과거 제이는 정구태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준 대가를 혜미 엄마의 가게를 통해서 받았죠. 이걸로 제이를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협박은 무슨... 일단 상황 지켜보다가 그걸 제이한테 넘기든 기훈철한테 넘기든 난 땅만 확보하면 돼. 그 무렵 재혁은 윤아가 그토록 되찾고 싶어했던 딸 나나와 만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누구세요? 나나 한번 만져봐도 될까? 궁금한 게 있는데 유정이 잡아 재단 이사장까지 됐잖아? 그런데 뭘 또 그렇게 욕심을 내? 비밀 사업까지 하면서. 힘 좀 있다고 날 무시하던 것들을 내 발 아래로 두고 지배하는 거야. 그건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재혁은 엔젤스 클럽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서 자신을 업신여겼던 이들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죠. 그 클럽인가 뭔가라는 거? 한편 궁지에 몰린 제이는 자신이 망신을 줬던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만남을 청했고. 됐습니다. 나 당신이랑 볼 일 없어요. 오늘은 그때의 도제이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훈철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인 위원장이 정치적 후원자가 돼주길 바랬는데 내가 도제이 변호사의 정치적 후원자가 돼주면 내가 얻는 건 뭘까? 저 도제이를 갖게 되실 겁니다.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정한당에 입당하게 된 제이는 시장 지지율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계속해서 제이는 언론인 출신인 위원장한테 어떤 소문을 내달라고 따로 부탁하지요. 위원장님은 언론인 출신이라서
기자분들이랑 친하시죠? 내가 기훈철보다 강하게 그쪽이지. 그럼 정치부 기자들한테 소문 하나만 내주세요. 이로 인해 송재혁은 갑작스럽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자님께서 무슨 일로? 통주시장 후보요? 양대 정당 중 하나인 한국당이 내세우는 통주시장 후보라는 기사까지 나왔지요. 계획대로 재혁을 스타로 만든 제이는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러 갔고, 통주시에 문화예술단지 짓기로 한 거 너네랑 못할 것 같아. 희미가 말한 것처럼 재혁 씨 지금 정치권에서 눈여겨보고 있어. 상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재혁이 영훈문화재단 이사장이라 문화예술단지 설립권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조건이었니? 유나랑 손잡은 조건이? 우리 버리는 거? 무슨 소리야. 내가 너네를 왜 버려. 제이야, 부탁이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어? 나와. 부탁이야, 제이야. 나와. 제이야. 절친나셨네. 절친나셨어. 근데 도저히 절친과 원수는 한 끗 차이다. 절친이었다는 건 그만큼 너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니까. 유나와 손을 잡았던 제이는 함께 성공을 꿈꿨던 오랜 절친들과 대립하게 됐죠. 계속해서 유나는 에이스바란 유흥업소에서 수상한 모임이 열린다는 걸 알려줬고, 매달 18일 에이스바에서 직원들도 일반 손님들도 받지 않는 수상한 모임이 있대. 바로 그게 엔젤스 클럽이었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유나는 에이스바 운영자랑 아는 사이여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지요. 고맙다. 내가 꼭 네 딸 찾아줄게. 당장 에이스바로 향한 제이는 송재혁을 따로 불러냈는데요. 그 한 잔 따라봐. 남자가 주는 술 안 마신다며? 너 남자 아니라니까 나한테. 아니면 그날 내가 그리워진 거니? 술 한 잔 따르랬다고 착각은. 감히. 유흥업소 선수였던 재혁의 출신을 들먹이는데, 출신!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출신을 따지는 거니? 내가 말하는 출신은 타고난 품격이랄까? 궁금하네. 도저히 품격이 뭔지? 이거면 되니? 이게 뭔데? 너 호스트였잖아. 꽤 잘 나갔었다며. 팁까지 던져주며 철저하게 농락했고, 이런 게 품격이라는 거야. 이런 한 푼 주고 싶지 않은 쓰레기 같은 놈이라도 불러서 술 따르게 했으면 팁은 주는 매너. 본인 분수를 파악하라며 모욕감을 줬습니다. 너 내가 네 진짜 라이벌이 되면 어쩌려고 이러니? 야, 꿈깨. 넌 그냥 여기가 딱이야. 밑바닥. 제대로 도발을 당한 재혁은 통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지요. 기 의원님, 저 송재혁입니다. 상대가 제이예요. 어떻게 당신이 제이를 이기겠다고. 제이! 당신은 아직도 나보다 제이를 더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그런데 주유정이 승산이 없다고 걱정하자 화가 치밀고, 아빠가 아는 아줌마래. 그 아줌마도 엄마처럼 예쁘게 생겼어. 재혁이 유나와 몰래 만났던 걸 나나한테 들었던 유정은 남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양이 안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에이스바를 조사 중인 제이는 어떤 행사를 준비 중이란 걸 파악합니다. 18일이면 내일. 자, 다들 준비됐나? 그렇게 제이는 약점을 잡고 있는 최중현 사장과 합동해서 에이스바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변호사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곳엔 송재혁이 없습니다. 18일이면 내일. 천사랑 보육원이 걸리시는 거죠? 두 군데 한꺼번에 치죠. 동시에 송재혁과 깊게 연관된 첫사랑 보육원을 노렸고, 맞아요, 사장님. 에이스바가 아니라 여기가 맞습니다. 난 도배만 믿어. 이거 잘못되면 나 끝인 거 알지? 네. 제이는
무려 10년이나 기다렸던 복수의 서막을 열 작정인데 더욱 잔인하게, 더욱 비참하게 네가 나에게 보여준 그 지옥의 대가로 이제 네 가면은 벗겨진다. 바로 이 문을 여는 순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송지혁의 꿍꿍이는 무엇일까요? 가면의 여왕은 4월 24일부터 채널A에서 방영 중인 신작 월화 드라마로 장르물의 강자인 채널A다운 온갖 자극적인 소재를 총망라한 불닭맛 미스터리 멜로 핏빛 복수극인데요. 오늘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면의 여왕 차회 방영분인 총 6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10년 전 사건의 충격적인 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웬만한 스릴러 뺨치는 몰입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얽혀있는 도제이와 새 친구들, 그리고 여왕의 조력자인 남자들이 어떤 충격적인 비밀을 가졌고 그로 인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채널A에서 매주 월화밤 10시 30분 꼭 본방사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